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한 이색 다이어트 비법 준비해놨습니다. 네. 자, 이맘때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오늘 그 다이어트에 대한 해결법을 건강 구독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향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어쨌든 북적북적하는 명절은 아니더라도 전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그런 명절 기대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제 요리 코너에서도 네. 저는 또 부쳐봤잖아요. 명절에는 이렇게 좀 약간 기름진 음식이 아무래도 맛있고 또 먹게 되더라고요. 먹어줘야죠. 먹어줘야죠. 네. 그런데 그거 드시다 보면 이제 마지막 날 후회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오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색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다이어트는 뭐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다 보니 오늘 건강 구독 더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까요?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경기 부천의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발견 당시 이 여성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머리에 비닐이 씌워진 채로 숨져 있던 상태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등산로라면 뭐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제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분쯤 부천 원미구 도당동의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여자가 벤치에 쓰러져 있다라는 등산객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산 입구로부터 5분가량 걸리는 등산로 인근에서 얼굴에 비닐이 씌워진 채로 숨져 있던 상태였던 건데요. 별다른 외상이나 부패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 비닐이 씌워진 채로 발견이 됐다면 타살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타살 가능성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비닐 내부에 호흡한 흔적이 발견됐고 또 방어흔이라고 하죠. 강제로 비닐을 씌우는 과정에서 생겼을 만한 방어흔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 한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를 계속 확인하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자꾸 등산로니 뭐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이러면 사람 마음이 흉흉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확실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야산에 이어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네. 그런 남녀가 긴급 체포됐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또 영아 시신입니다. 그 경찰이 지난 6일 오전에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다가 포대기에 쌓인 아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수사를 통해서 용인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검거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용인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아이를 트렁크에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숨진 거죠. 그러자 풀숲에 유기를 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 A씨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 반대로 남성 B씨는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설 연휴 첫날부터의 속상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유기견을 입양한 뒤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네. 화가 납니다. 유기견을 그럼 일부러 입양을 해서 학대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입양을 8마리나 굳이 했거든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이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조사 결과 시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유기견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또 집으로 데려와서 학대를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범행 장면을 기록해두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CC 휴대전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또 다른 강아지들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저장돼 있었고 결국에 경찰은 이거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오래 지속됐다면서 A씨를 구속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CC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밌어서 그랬다. 예. 이러려고 정말로 굳이 입양을 해왔을까요?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잔인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네. 잔인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본격적인 기성행면 시작이 됐죠. 이번 연휴 기간 교통량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2.3%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네, 설 명절은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유독 이번 연휴가 지난해보다 교통량이 좀 늘어난 게 보입니다. 네, 지난해보다도 더 늘어났는데요. 올해 설 명절에는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 663만 명이 이동해서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오늘 오전, 지금쯤 많이 막히기 시작하고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설 명절 기간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네, 명절에 전국 각지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또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이번 명절에는 또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7일 여행 레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건은 지난해 명절보다 약 7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은 그때 코로나가 끝나고 보복 소비 경향이 두드러진 지난해 추석보다도 예약건이 54%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명절상에 올라갈 굴비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중국산 냉동 부새라고 하죠. 즉 굴비로 많이 쓰이는 어종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된 건데요. 문제는 그 수입량이 무려 2420kg에 이른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앞서서 설 성수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물 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축산물 등을 제조, 수입, 조리, 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위반한 곳이 1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명절상에 오르는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그럼요. 예? 네. 예. 그리고 교통 지금부터 아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때 안 막히는구나. 얼른 탁 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지금 안 막히는구나. 동시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마음을 아예 비우는 맞아, 것도 그게 좋아요. 네, 방법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지난 3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만취운전자는 유명한 DJ였고
사고 현장에서 어떤 뭐 구호 조치라든가 뭐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 반려견만 뭐 안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가 옥중에서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대체 어떤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예, 일단 그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안 씨는 지난 5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법원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 씨가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전한 건데요.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안다라고 오늘 띄우면서 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점, 가장 큰 공분을 샀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시끄러우니까 안고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덧붙여서 본인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정에 이렇게 슬픔을 드리게 돼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중요하고요. 또 뒤늦게 후회를 해도 살아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 그럼요. 뭐 네. 워낙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한 얘기라고 그러는데 딱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닥터 하우스 함께 하실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임상준입니다. 이정수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으로 따졌을 때는 하루가 총 몇 분일까요? 나 이런 질문 진짜 싫은데. 가봐요. 한 1,300, 1,400분? 땡.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는 86,400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긴 1440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온종일 아픈 허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야, 좀 낯선 이름인데 추간판 탈출증이 뭔가요?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관절 연골의 일종인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해 있어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수행하는데요. 추간판 외부를 양파 껍질처럼 둥글게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질긴 섬유 조직인 섬유륜과 추간판 중심 부분에 있는 젤라틴 성분의 조직인 수액으로 구성돼 있죠. 그러다 어떤 이유로 인해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내부의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와 주위의 조직을 압박하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을 추간판 탈출증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섬유유린이 파열되거나 찢어지는 건가요? 어린 시절 탄력 있던 추간판은 10대 후반부터 차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 탄력이 감소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동차 문화의 발달, 장기간의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한 불편한 자세의 지속, 운동 부족 등 근육의 위축,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척추 질환 중에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랑 추간판 탈출증이랑 뭐가 달라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 다발을 보호하는 척추관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부르는 질환인데요.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 두 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크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증상을 자세히 알아보면 많이 다릅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하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저릿한 통증이 있으면 대개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걷다가 멈추었을 때 한결 편해지면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때가 대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제 주변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척추질환 환자는 1,131만 명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체 국민의 약 22%, 5명 중에 1명꼴로 척추질환을 앓은 셈이며 추간판 탈출증만 따로 봐도 지난 2017년 172만여 명에 불과했던 환자가 2021년에는 208만여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아, 정말 많이 겪고 있네요. 근데 희한한 게 아이고 허리 하면서 그냥 주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단순하고 간헐적인 통증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엉덩이, 다리까지 저린 증상을 동반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또는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했다간 심각한 척추의 손상과 함께 결국 하반신 마비까지 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되나요? 이게 꼭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초기에는 주사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단계적으로 시도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만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긴 신경 주위에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투입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 전달을 차단시키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신경차단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수술까지 고려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예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바른 자세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지 말고 등받이 쪽으로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주세요. 엉덩이를 의자 앞쪽으로 빼고 앉으면 허리 기립이 무너지면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땐 무작정 허리부터 굽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앉은 상태에서 물건을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 올려야 허리로 향한 하중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임상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유한형입니다. 이정수님, 여기에 새싹 식물이 있습니다. 보기에 어떠신가요? 아, 좋죠. 이 파릇파릇하니 아주 생명력 있고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이러한 싹이 도단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파릇파릇하면 좋겠지만 누리끼리 하면서도 몸에 아주 나쁜 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만성질환의 싹, 비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서운데 선생님, 그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몸에 나쁜 싹이 되는 건가요? 우선 잘못 알고 계신 비만의 정의부터 정정해 드려야겠네요. 네. 비만은 체중보다 체지방량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지방 이외에도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육이나 뼈, 다양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 조직에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정의하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행병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만은 질병 코드 266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식 질병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비만을 그냥 외모를 위해서 그냥 빼야 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만은 성인병으로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만성질환의 싹이죠.
이외에도 담적인 위장병, 관절질환, 알레르기, 조기 폐경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비만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를 능가할 때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저장되며 나타납니다. 인슐린을 건드리는 음식 역시 비만을 유발합니다. 인슐린은 잉여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남으면 지방에 저장시키는 당의 화물차입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때는 극단적이고 강한 방법보다 쉬운 방법으로 건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이 좋을까요? 식단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사실 학술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인정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칼로리 제한입니다. 바로 저열량 식사인 거죠. 그러려면 먼저 간식을 줄여서야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까지 계속 먹게 되면 인슐린 농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인슐린 농도는 저녁에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는 이른 저녁 6시 이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간에서 당을 신생하기 때문에 아주 배고프지 않다면 굳이 드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럼 식사할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단백질의 경우 매일 권장량만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몸속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몸무게와 같은 킬로그램당 1g으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60g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인슐린을 건드리는 단순당인 빵, 과자, 주스 등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만을 치료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한약재를 활용한 한방 다이어트입니다. 주로 천연 한약재인 마왕을 활용하는데요. 마왕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나무 조각 내듯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방 다이어트에서는 보약과 사약으로 구분하여 한약재를 쓰는데요. 숙지왕, 당귀, 황기, 청궁, 의인, 비파엽 등이 비소장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혈류순환 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상백피라는 한약재는 잉여된 독소와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분들이 비만 환자 치료에 적절히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제가 담당했던 20대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 7개월 동안 약 26kg를 감량했습니다.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그리고 내장지방 면적의 수치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살짝 겁이 나는 게 예전에 제 지인 중에 그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갖고 살이 쪘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개인의 체질이나 성향에 맞춰서 드시는 게 아닐 겁니다. 한방에서는 각 개인의 체질과 성향에 맞춰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에 진행해야 하고요. 좋게 쓰일 경우 비만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유한형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정보 나눌 텐데 그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뒤쪽에 케이크 하나 보이죠? 네. 저희 행복한 아침이 어느새 5주년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 모레예요. 2월 11일이 딱 저희가 시작한 지 5년 됩니다. 네, 이 박수 한번 쳐야죠. 정말
뭔가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에 지금 행복한 아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건강 구독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이분 먼저 만나죠.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한 참견 깐깐하게 해드리는 참견남 차윤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참견을 해주실까요? 궁금한데요. 자, 오늘 참견 주제는요, 굉장히 독특한데 혹시 이쑤시개 튀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튀겨 먹는 건 뭐 책상 다리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러지. 맞아요. 이쑤시개를 튀겨 먹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SNS에 이게 마치 유행처럼 좀 번져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저 이 용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쑤시개 튀긴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골판지 만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쑤시개를 튀기는 건데요. 이쑤시개가 이 나무로 된 이쑤시개가 아니고 녹말로 된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튀겨서 먹는 건데 이 영상이 시중에 이제 퍼지면서 지금은 이 영상을 따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죽선처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튀긴 거잖아요. 네, 영상 저거를 보면 지금 진짜 튀겨서 잘 저걸 드시죠? 먹네. 예. 예? 아니 근데 세상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이쑤시개까지 튀겨 먹어요? 그렇죠. 경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일단 튀기면 참 묘한 매력이 있어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행처럼 퍼지는 이유가 이 맛과 해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진이 한번 직접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행복한 아침 버전 이쑤시개 튀김 보도록 하시죠. 저렇게 기름을 넣고요. 뭐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그냥 이쑤시개 넣으시면 돼요. 올라오네. 그러면은 이쑤시개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3배 정도 부풀어 올라서 위에 뜨잖아요. 네. 저렇게 떠오르면 그냥 건져내시면 됩니다. 자, 저거 그리고 먹는 식힌 거예요? 다음에 저대로 먹으면 조금 맛이 없거든요. 무슨 맛? 그럴 때 저 위에 설탕을 좀 살살 뿌려 드시면 야, 이게 생각보다 묘한 마력이 있는 맛이 나오게 됩니다. 시원하네. 아니 그래서 그 위에 그 소스를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쑤시개가 식품으로 사실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먹어도 되나 싶어요. 자, 일단은 드셨을 때 해가 있냐 없냐라는 걸 떠나서 법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난데없이 발생한 이 이쑤시개 튀김 열풍에 대해서 긴급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검증된 바 없으므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깐깐한 저의 참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이 이쑤시개 튀김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태어나 한 번도 이쑤시개 튀김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작고 딱딱한 전분으로 만든 것들이 이걸 펠렛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튀겨서 우리가 봉지에 넣게 되면 스낵이 되고 이런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쑤시개 튀김은 우리가 먹는 스낵 과자와 완벽히 100% 일치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미 먹고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새우땡, 뭐 그쵸. 벌집, 빗땡, 뭐 그렇죠. 이런 무슨 것들. 칩 있잖아요, 이런 네네. 거. 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딱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튀겨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펠렛, 즉 이쑤시개 형태로 딱딱하게 만들면 보관도 편하고 이동도 편하거든요. 이렇게 잘 뒀다가 만약에 이제 먹을 때 한번 확 튀겨주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먹기 좋은 특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이쑤시개 튀김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것 중에 혹시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네. 요런 거 튀겨서 그 위에 소금이나 설탕 뿌려 드시면 비슷한 식감이나 맛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으로 제조된 것은 아니니까 튀겨서 드시는 거에는 호기심 한 번 정도로만 하시고 자주 드시는 거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 이상 근데- 참견이었습니다. 네, 아니 뭔가 건강한 참견을 해주셨는데
또 뭐 호기심 때문에라도 저는 한 번도 좀 그래요. 왜냐면 그게 식품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궁금하시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파게티 면을 그쵸. 한번 네. 튀겨보시는 건 어떨까 여기서 좀 싶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소면이나 네. 이런 면보다는 스파게티 면이 조금 더 네. 맛있으니까 스파게티 면을 튀겨 드시는 것을 한번 권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쑤시개 튀김은 그냥 별일 다 있네. 아, 이런 게 있구나. 네. 먹는 용도는 아니니까 그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건강한 참견했고요. 건강 구독으로 가겠습니다. 건강 구독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건강 구독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김대환 혈관내과 전문의, 한지민 내과 전문의, 또 모산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다 싶었는데 또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네. 참 빠릅니다. 야, 명절에 오는 게 참 좋긴 좋은데요. 앞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찝니다. 네. 명절에는 워낙 이제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먹다 보면 네. 그냥 1, 2kg 그냥 확 쪄버려요. 네, 우리가 명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살찌는 걱정부터 했는데 그래도 전, 떡, 갈비, 잡채 이야, 맛있죠? 야, 막 일단 먹고 그다음에 살을 좀 빼보자고요. 살 빼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게 새해가 들으면 이 연말에 찐 살을 빼기 위해서 결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 연휴가 오게 되면 사실 그런 결심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시기는요, 꼭 뭐 설 때문에 혹은 명절에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이게 남성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허리 둘레가 최근 5년 사이에 1cm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야, 왠지 저를 지칭하는 말 같긴 해서 조금 기분이 좀 거시기 한데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배가 이게 자꾸 나오고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평균 둘레 자체도 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이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꾸준하게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 허리둘레가 2021년에 남성이 86cm, 여성이 76.6cm였다고 하고요. 연령별로 나눴을 때 남성은 30대에 86.8cm, 여성은 80대 이상 고령층이 82.5cm로 허리둘레가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허리 둘레가 늘었다는 건 이거 복부 비만과 그냥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허리 둘레가 늘었다라는 건 내 복부, 내 배 안쪽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부 비만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cm. 그러니까 인치로 하면 35.4인치 정도 되고요. 여성은 85cm, 인치로 하면 33.5인치 이상일 때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건보공단 자료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제 남성 비율이 복부 비만 비율이 남성이 31.7%, 여성은 19.2%로 남자는 10명 중에 3명, 여자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현재 복부 비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재미있는 변화를 하나 포착할 수 있는데요. 10년 전과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복부 비만 비율이요, 남성은 22.1%, 여성은 17.3%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남성은 9.6%나 증가를 했고요. 여성은 1.9% 증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부 둘레가 늘어나면서 비만 인구도 함께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이 대사증후군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 비만학회가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만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21년 24.9%에서 2021년에서는 29%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남녀 모두 유병률이 오르긴 했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1.3%나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특별히 남성이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마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호르몬의 차이도 큰 문제를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될 텐데요. 또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남성분들이 약간 생활 습관이 더 안 좋은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회식에서 술자리 문화도 조금 더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운동까지 부족해지면서 성별 간의 이 복부 비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사실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고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 섭취도 좀 줄이시는 게 특히나 필요하겠죠. 자, 탄수화물이 널려 있는 명절을 맞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법을 알려드려야죠.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네, 건강 구도 오늘의 주제입니다. 색다른 다이어트로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색다른 다이어트라 뭐 워낙 다이어트 방법이 많아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색다르다. 이색 네. 다이어트로 가면요.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게 또 있거든.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까 네. 검증이 안 된 방법은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검증이 된 걸로 색다른 다이어트 어떤 건지 궁금해. 궁금합니다. 일단 뭐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셨으니까 맘 편히 드세요. 뭐 탄수화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요. 전도 좀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요. 다 드신 후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색다른 다이어트법 구독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명절 때 우리 모습이에요. 아, 뭘까요? 궁금하네요. 이색 다이어트법. 웬만한 건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무지개. 뭐야, 무지개를 먹어라? 무지개를 먹고 감량을 해.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뭐 이슬만 먹어요, 뭐 이거요? 무지개 떡 먹고. 아니 가? 무지개. 아, 우리 좋아요. 무지개 그럼 무지개 떡. 그쵸, 무지개 떡 그렇죠. 무지개를 먹기는 뭘 먹어? 무지개 떡은 아닐 텐데. 근데 실제로 미국의 팝스타가 이 무지개 다이어트로 무려 18kg을 감량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주제가 이색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색이 바로 빛깔 색자거든요. 그래서 구독 영상으로 알려드린 요 무지개 다이어트도 색, 바로 컬러와 관계가 있습니다. 컬러.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만은 미국의 팝스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네. 이 양반이 무지개 다이어트로 18kg을 뺐다. 자, 궁금하네. 궁금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80년 나이 생인데 차이는 왜 찾아? 한 살 차이 나죠? 한 살 차이는 1999년에 데뷔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제 팬이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미국 팝계의 이제 요정이죠. 전성기 때는 오히려 저렇게 마른 스키니한 몸매라 살찌는 게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출산을 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체중 증가로 꽤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길레나가 미국 라스베가스 오프닝 쇼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화제를 이끌었는데요. 그 중년의 건강미 넘치는 그 다이어트의 비결이 바로 이 무지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팝스타도 출산으로 찐 살을 오랫동안 빼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했다. 이게 왠지 좀 친근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대체 이 무지개 다이어트가 뭔지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모사 선생님. 네, 이 무지개 다이어트 이름 듣고 아마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무지개 다이어트는 이 색깔이 다양한 채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식단에 포함해서 골고루 먹자이거든요. 이 색깔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이 식물성 식품의 이 파이토케미컬 때문인데요. 식품 고유의 색깔을 내고 색깔별로 각기 다른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을 지칭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을 갖춘 식물성 화학 물질을 뜻합니다. 채소나 과일이 여러 가지 맛을 내고 색을 지닌 것도 이 파이토케미컬 덕분인데요. 식물의 독특한 맛과 향,
색을 부여해서 각각의 개성을 나타내는 컬러 영양소라고도 불립니다. 컬러 영양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를 골고루 먹어서 18kg을 감량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보면은요. 칼로리를 근데 1600kcal 하루에 제한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명하고 밝은 색상, 그런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바로 무지개 다이어트를 한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든가 유산소 운동, 뭐 복싱, 요가 이런 운동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먹는 것. 우리가 너무 다이어트에 직접 집착하지 않고 운동과 같이 동반해서 건강한 식단을 먹는 것을 중요시하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건강한 식단 조절은 무지개 다이어트법으로 한 거고 틈틈이 운동도 함께 했다는 건데 사실 뭐 선명하고 밝은 색상의 채소 하면 저도 지금 몇 개가 떠오르거든요. 그걸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단순히 살만 빼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과 함께 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이 무지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파이토케미칼 자체의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암과 같은 질병을 이렇게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색이 다양하고 이게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이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이 곧 영양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네, 색깔이 곧 영양이다. 색색 골고루 드시면 좋다. 근데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이 네. 색깔은 어디에 좋고 저 색깔은 어디에 좋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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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도 좋은 떡이 이제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알록달록한 푸른 혹은 붉은 이 색깔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 끼니 챙겨 먹기가 쉽진 않은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400g 이상은 섭취할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되나? 일반적으로 접시로 좀 환산을 하자면요. 한 접시에 채소와 과일을 담았다고 할 때 성인 남성은 하루에 채소를 한 7접시, 그리고 과일은 3접시. 그리고 성인 여성은 채소 7접시, 과일 2접시인데 그 접시 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반찬 그릇 정도라 그 쌈 들어오는 그 쌈채소. 바구니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이제 한 끼 분량. 한 꿀이요? 네, 3번. 한 끼? 아, 그거 아, 그러니까 많다. 하루에는 이렇게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9접시면은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억지로 막 꼭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먹힌단 아니, 말이에요. 채소 과일도 비싸요. 뭐 값도 그렇고요. 사실 먹기가 좀 어려울 텐데.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될 이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 더 즐겁게 먹는 뭐 그런 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제 9접시 우리가 그냥 먹으려면 너무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결국엔 주스처럼 만들거나 즙을 내서 먹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도 이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요, 영양소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색이 그 고유의 색이 그대로 나왔다 이러면은 영양소 파괴 없이 아, 내가 건강하게 먹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내가 뭔가 주스로 만들거나 즙을 냈는데 색이 변했다, 좀 연해졌다 이러면은 아, 영양소가 조금 이제 파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주스를 2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스는 토마토 1개를 그냥 믹서기에 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스는요, 착즙기를 이용해서 착즙을 해서 만든 건데요. 요 색 차이가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아무래도 이 본연의 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양분이 파괴가 덜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스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토마토 하나를 통째로 믹서에 갈아두고 토마토 한 통이 다 들어간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은, 그러니까 착즙이든 이제 분쇄를 하든 이 이제 조리의 방법의 차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섭취되는 영양소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착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그대로 들어가고 포만감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이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갈아버리면 이게
열이 좀 발생을 하고 산소가 함께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갈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되고 색깔이 약간 변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산화가 좀 빨리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채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느냐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냉장고에 토마토 넣어놓고 바로 꺼내서 믹서에 갈아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을 꼭 넣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와 맞닿으면 이제 산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속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갈 때 공기 유입이 많아져서요.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고 온도가 또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용 생쥐에게 고속 포도주스 또 저속 포도주스를 7주간 투여해봤더니 저속 포도주스를 투여한 생쥐 그룹이 대조군보다 간 수치 지표인 혈중 AST가 20%가량 감소를 했고 간 내 중성지방 수치 또한 1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먹는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무지개 다이어트 식단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과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우선 색깔별로요, 이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토마토와 같이 붉은 과체에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이 바로 라이코펜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또 오렌지와 당근 같이 이렇게 주황빛을 띠는 가체에 만회되는 건요, 베타카로틴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일에 풍부한 루테인은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를 개선하고 포도와 같이 그런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요, 눈과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채소를요, 바로 하버드 연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하버드요? 하버드 연구팀이면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게 뭘까요? 네, 무려 하버드 연구팀이 연구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채소 1위에서 3위까지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1위는요? 1위는 애호박이에요. 2위는 비트, 오. 3위는 이제 피망이 됩니다. 애호박, 비트, 피망.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식재료인데 네. 아, 저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저 자주 먹는 건데. 네, 애호박 왠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호박전 우리 있지. 네, 미국에서 그 애호박은 이제 분홍색 그런 호박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빵에 넣어서 많이 먹는다고 하죠. 우리는 전으로 좀 많이 먹는데. 네. 이 애호박은 왜 좋냐면요. 일단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100g당 열량이 17kcal밖에 안 돼서 저열량 채소일 뿐더러 이 반개에는 이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비타민 C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50%가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될 뿐더러 소화를 촉진시키고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애호박 안에 수분과 섬유질이 또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명 빨간 무라고 불리는 이 비트는요, 베타인이라는 영양소를 함유를 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베타인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암 예방과 각종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피망은 의외로 비타민C 함유량이 아주 많은 식재료인데요. 피망 100g에는 성인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C 권장량의 170%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정말 색신경 써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색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영양소가 다르니까 식재료를 알아본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좀 만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레시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버드 대학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재료들 있죠. 바로 애호박, 비트, 피망을 이용해서 간단한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지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딱 조합만 보면 맛이 있을까 하지만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다이어트 간식의 이름은요. 바로 삼색 토스트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하버드 연구팀이 연구를 해줬는데 네네. 토스트라면 빵이잖아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빵은 뭐 치팅데이 때 어쩌다 한번 먹는 건데 지금 삼색 토스트요? 네, 이게 토스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만들 토스트에는 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하. 단순히 애호박, 비트, 피망을 이용해서
빵 없는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이 이해가 없는 되시나요? 토스트. 네. 아,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 오늘 알려주세요.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애호박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이 이제 빵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호박을 먼저 이렇게 길게 잘라줄 겁니다. 네.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구워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구우면 조금 맛이 없겠죠. 뭐 채즙이 있어서 약간 그런 식감은 있겠지만 맛이 없을 거니까 거기에 약간 칼집을 내서 아, 요렇게. 네, 허브 솔트랑 올리브유를 바를 겁니다. 아. 네, 한번 일단은 예은 MC님이 네. 올리브유를 조금 발라주시고 허브 솔트를 좀 같이 뿌려주실까요? 아, 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요 정도도 못하고 어디서 주부라고 말 못합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칼집이 난 네, 데다 칼집을 해야 되죠? 먼저 칼집을 네. 이렇게 칼집을 낸 상태에서 그래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 오 하지 마세요. 요 정도는 할 수 알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요렇게 네. 발라주고. 네, 허브 허브 솔트를 솔트를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솔솔솔. 네. 또 양념이 배이게 벌집 모양으로 칼을 조금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속에 애호박 속에 이런 약간의 이 솔트 맛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좋고요. 이 상태에서 쪄주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약간 구워주는 게 식감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디서 튀길 수는 없고요. 네. 구워줍니다. 구워줄 텐데요. 에어프라이에 한 180도에 예열된 이 에어프라이에 한 20분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오. 구워주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고 오, 네. 아주 먹음직스러워.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모양이네. 이거만 네, 먹어도 네. 아마 맛있을 거예요. 마실 건데 여기에 위에 올려줄 토핑이 좀 필요하겠죠. 아, 토핑이 또 중요하죠. 네, 그래서 토핑. 이대로 먹을 수는 없고. 네네, 그렇죠. 우리가 삼색 채소 말씀드렸잖아요. 애호박. 그다음에 뭐가 있죠? 비트.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네, 피망. 피망. 네, 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삼색 채소를 이제 다 넣을 건데요. 먼저 피망은 이렇게 잘게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잘게 다져주시면 되고 이렇게 네. 준비를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비트가 있잖아요. 비스트는 이게 페스토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페스토는 보통 이제 빵 위에다가 올려서 빵이랑 같이 네.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파게티 맞아요. 만들 때 그렇죠. 소스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요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페스토 하면 조금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로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트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네. 그냥 생 비트를 이용하면 이게 식감이나 여러 가지 좀 향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분 내로 쪄줍니다. 15분 정도로. 쪄서 네. 준비를 합니다. 쪄서 깍둑썰기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 준비할 게 견과류 20g, 그리고 파마산 치즈 20g, 네. 그리고 올리브유 이 100g을 믹서기에 넣어줄 겁니다. 아, 이렇게. 갈아주는군요. 네, 갈아줍니다. 이렇게 갈아주면 되고요.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네. 다 갈아줄 겁니다. 일단 비트는 깍둑썰기 해서 한 15분 정도 찐 상태고요. 네, 15분. 그리고 찐 거고요. 아몬드. 아몬드, 파마산 치즈. 야, 이거 맛이 네, 궁금한데요? 맛있겠죠? 거기에 네. 올리브유까지 네.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닫고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흔들면서. 네. 이렇게 지금 일단 지금 왜냐면 일단 아몬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흔들면서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돌려주시면 이제 요렇게. 요렇게 네. 곱게 갈릴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먹냐면 이 재료들을 다 이 애호박 위에 올릴 거예요. 근데 그냥 올리면 조금 맛이 약간 지금 부족한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일까요? 단맛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단맛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단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맛은 이 꿀로 할 거예요. 이제 예인 MC님의 솜씨가 필요한데요. 네. 꿀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꿀을 위에 발라주시고 꿀을 이렇게 양은 굳이 뭐 뭐. 많이 하진 않아도 되겠죠? 네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네. 됩니다. 취향에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꿀을 이렇게 발라주고 네. 그리고 그 위에 페스토를 발라줄 겁니다. 이게 꿀이 접착제 역할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서는 그냥 올리면은 뭐 좀 흩어져서 내려갈 것 같은데 꿀이 있으니까 딱 붙어갖고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바르시고 계시네요. 오, 이뻐. 네. 오. 듬뿍 바르시면 돼요. 듬뿍 바르시고
컬러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색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죠. 피망. 피망을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예전에는 저 비트를 그렇게 소주에 타 먹었어요. 아우 그렇죠. 색깔이 이쁘잖아요. 우리 건강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술안주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술안주가 아니라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 어떤 하는 분들은 저 방법이니까요. 피망을 타 드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이지 오이. 오이도 있고. 땡초. 근데 지금 저 조리법에서 중요한 게요. 아까 그 야채를 최대한 갈지 않고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은 근데 야채를 안 갈고 먹으면 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 거친 식감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좋다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저 애호박, 그다음에 피망, 그리고 비트를 다 갈지 않았어요. 애호박은 그대로고요. 네. 그 피망도 채 썰어가지고 역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다이어트 음식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아 지금 보이네요. 앞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삼색 토스트. 그건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드셔보시죠. 진짜 이렇게 삼색이 나오네. 오. 색이 너무 예쁘죠, 색도 일단. 이렇게 색이 너무 예쁘죠. 오, 들어갔어요 옆으로 보니까. 달아요. 달죠. 달아요. 꿀도 넣고. 그렇죠. 야, 이거 맛도 단맛까지 괜찮다. 있으니까. 제 취향은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봤어요. 방금 그 의심의 눈초리 봤는데 막상 드셔보시니까 맛있죠. 아마 입에 칼집에 들어갈 나 것 있어서 같네요. 아마 꿀도 이렇게 흡수가 돼서 아마 음식에 굉장히 좀 단맛이 같이 아니 나요. 이게 보는 맛도 있고 먹으니까 맛있고. 네. 근데 맛있는데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된다니까 그래서 또 좋고. 오 이거 성공입니다. 근데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꿀 아예 없이 드셔도 그럴 수 있죠. 괜찮을 정도로 애호박의 그 단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만한 채소 네. 3가지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색다르게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동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구독 영상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야, 저거 뭐 한 달에 3일이나 마라톤을 해야 1kg 빠지는 거면 야, 이거는 저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무지개 다이어트로 18kg을 빼는데. 이거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저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 맞자도 못 하거든요. 무릎 나가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3번 한 달 동안 뛰어도 1kg 정도밖에 안 빠진다는 건 살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걸 빗대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찌기는 쉬운데 진짜 빼는 거 어려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순 계산으로요. 체중 1kg을 빼려면 얼마나 지방을 태워야 되는지, 얼마나 칼로리를 태워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방 조직에요. 80%는 순수한 지방으로 되어 있고 한 20%는 수분이나 다른 기타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 1g을 태우려면은 9kcal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kg을 태워서 없애려고 한다면은요. 총 7,200kcal를 저희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수학에 좀 약한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체지방 1kg을 태우려면 7,200kcal를 소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런데 내가 1kg을 지방으로만 2kg을 빼고 싶다. 그러면 아까 7,200kcal니까 곱하기 2 하면 14,400kcal를 태워야 돼요. 지방으로. 근데 한 달에 운동을 30일 동안 매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2kg을 운동으로만 순수히 운동으로만 빼려면 마라톤 풀코스를 뛸 때 소비되는 킬로칼로리가 2,400kcal거든요. 그러니 총 빼야 되는 걸 나눠보니 단순 계산으로 3일에 한 번 완주를 해야 지방을 2kg 운동으로 뺄 수 있다라 그냥 굉장히 이거는 생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생화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산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3일에 한 번 완주를 해야 지방 2kg를 태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숫자가 잔뜩 나와서 뭐 불편하기도 했지만 네.
결론은 살 빼기가 진짜 그 차 박사님 얘기대로 이렇게 어렵다. 그런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요, 사실 요거는 단순 계산에 지나지 않긴 합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운동으로 살을 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운동을 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나이가 먹게 되면은 사실은 근육량이 떨어지고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운동은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먹는 양을 조금 더 줄여야지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이나 식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네. 텐데 저희가 뭐 앞서 색다른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뭐가 더 있겠죠? 네, 색다른 다이어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마라톤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부터 아주 좋아요. 네. 고봉밥 다이어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앞에 그 밥 공기에 밥을 그득 담으셨는데 저렇게 먹고 다이어트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봉밥 그러면 이거 뭐 당뇨나 다이어트에는 적이지 이게 친구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먹었는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돼요? 그것도 고봉으로 먹었는데. 그렇죠.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저희 전문가들 의료인 맞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고봉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자가 아니라요. 마치 내가 고봉밥을 먹은 것처럼 내 눈과 나의 뇌를 속일 수 있는 착시효과 다이어트를 하자 이겁니다. 착시 효과 다이어트? 네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밥그릇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일반적인 밥그릇들이죠. 네네. 네, 둘 다 뭐 같은 양이 담겨져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그릇이고요. 이거는 사실 요즘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빠졌어요. 최근 좀 빠졌거든요. 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 제 밥그릇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밥을 한번 빼볼게요. 오. 이 안엔 이 정도의 이제 분이 네, 밥이 있고요. 자, 이 안에도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만큼이에요? 이게 밥그릇 뭐죠? 크기는 똑같지만 들어있는 양은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밑장을 뺐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착시 효과 다이어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뭔가 밥그릇에 비밀이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밥그릇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렇게 안쪽을 보면요, 이게 높이가 높아요. 이게 폭이 이게 낮습니다. 그래서 키로구나. 들어가는 양이 별로 되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입증된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한 대학에서 우리 여성 성인 6명을 대상으로 밥그릇 형태와 음식 섭취량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일반 밥그릇에 400g의 김치볶음밥을 복용을 하게 했고요. B그룹에는 밑바닥을 높여서 제작한 그릇에 이 착시 밥그릇에 김치볶음밥 300g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두 팀의 포만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먹기는 A그룹이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A그룹 사람들이 자신이 저 그룹보다 내가 덜 먹은 것 같다. 내가 적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긴 우리가 이렇게 뭘 먹을 때 네. 항상 푸짐하게 차려놓은 걸 가지고 맞아요. 딱 먹었을 때 뭐 만족감이 크잖아요. 그런 건가 봐.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연구팀은 일반 밥그릇을 사용한 참가자들이 착시 밥그릇에 담긴 양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더 적은 양을 섭취했다. 그래서 착각해서 포만감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다이어트 시에 이 착시 밥그릇을 이용을 하면 포만감을 높일 수 있어서 과식을 줄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 이색 다이어트 비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다이어트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본 다이어트 중에 네. 우리 또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요 방법은 참 제일 괜찮았다 하는 게 있으면 오늘 그냥 솔직하게 소개해 맞아요. 주시면 궁금합니다. 네. 김대현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선 저는 좀 피해야 될 거를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문가로서 뭐 제가 더 날씬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 나이대에 맞게 딱 저전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꼭 피하시라라고 강력하게 원푸드 말씀을 다이어트.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음식에 매몰이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요요나 원래 그 몸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피하라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점진적으로 시납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만 끊어도 충분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자. 이게 제 다이어트 그 뭐랄까 비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끊어라. 네, 계단 오르기. 1층 사는데. 네, 저는 뭐 다이어트에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다이어트 방법은요. 이게 이제 밤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 자기가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90%를 먹는 거를 한 달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90%를 먹는 거를 한 달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갑자기 밤양을 확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고 어느 순간에 확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너무 이제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삼겹살 이런 거 먹지만 대신에 양을 줄이는 걸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야, 양을 줄여가라. 네. 다이어트 결국에는 먹는 거더라고요. 내가 먹는 양도 줄여야 되지만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내가 같은 돼지고기를 삼겹살처럼 구워서 먹으면 안 좋지만 맞아요. 보쌈으로 만들어 먹으면 괜찮고요. 그렇죠. 이 닭고기를 치킨으로 먹으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이거 백숙으로 먹으면 건강 음식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리법도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하버드에서 발표한 이 3가지 야채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를 먹으면요. 다음 날 빨간 똥을 쌀 수도 있어요. 네, 비트 많이 먹고 네. 나 혈변이에요 하면서 오는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무슨 주스 하나 유행을 맞아, 했었거든요. 맞아. 그거 먹고 대부분 막 혈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비트의 색소가 너무 강력해서 그게 채 소화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혹시 비트를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혈변을 본 것 같다? 그럼 한 2, 3일 정도만 더 있다가 비트를 끊어보고 나서 병원에 와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 세 분의 선생님께서 먹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좀 운동 얘기하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운동하셔야죠. 운동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스마트워치들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스마트워치를 그냥 시계 보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심박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대 심박수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220에서 본인의 만 나이를 뺀 나이가 이제 본 숫자가 이제 최대 심박수가 되게 되는데, 보통 최대 심박수의 한 50에서 70% 정도를 이제 중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운동, 중강도 운동을 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으로 체지방이 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그냥 시간을 보려고 언제 끝나나 시간을 보려고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심박수를 확인하시면서 내 최대 심박수의 한 50에서 70% 정도 이 심박수가 올라갈 정도의 운동을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게 이 다이어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뭐 체력을 늘리신다고 하면 고강도와 중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중강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이 드시나요? 조금 드시나요? 입이 짧은 편이세요? 입이 긴 편이세요? 이 경우에서 입이 긴 분들 굶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돼도 하늘에서 박공기가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드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어떤 걸 먹느냐인데 영양학적으로는 이미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영양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몸에 있는 걸 잘 빼주는 특성이 있는데 이걸 또 분말 형태로 드시면은 적응이 좀 안 돼요. 한국은 가장 좋은 식이섬유 식재료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해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해초 다이어트인데 요게 다 좋아요. 다이어트 효과 한 2주 정도만 드시면 효과 확실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밥상에 해초 샐러드만 드시고 한 젓갈씩만 더 드세요. 그러면 살은 쭉쭉 빠지는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해초가 좀 억생을 드시면 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해초 샐러드를 드실 때는 좀 보들보들한 걸 드시면서 한번 그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제안해 준 다이어트 비법, 그야말로 비법이니까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고프면 술 고파요.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것도 다이어트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기다리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지만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온통 뿌옇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연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눈이 온 곳에서는 각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서 미끄러운 곳들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영하권에서 시작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 5도, 부산은 11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서쪽에, 일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다시 맑아져서 귀경길 날씨 무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오늘은 그래도 기쁘게 분주하실 거예요. 네, 기쁘게 분주한 하루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또 저에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행복한 아침 5주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